은퇴 후에 평화로운 전원 생활을 꿈꾸면서 집을 샀는데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이웃이 나타나서 30년이나 된 담장을 허물고 땅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정말 황당하겠죠? 오늘은요, 바로 이런 이야기,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 토지 경계 분쟁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김철수 씨의 절규인데요. 3년 전에 정말 아름다운 돌담이 있는 시골집을 샀단 말이죠. 전 주인이 여기가 딱 경계선입니다 하니까 그냥 철석같이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립니다. 김철수 씨의 그 평화롭던 은퇴 생활이요. 옆집에 새 주인이 이사를 오면서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달랑 법적인 통지서 한 장이 날아왔는데 그게 모든 걸 바꿔놓은 거죠. 네,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경계복원 측량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새 이웃이 이제 집을 지으려고 국가 공인기관에다 의뢰를 한 거예요. 우리 땅의 공식적인 경계선이 어딘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하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측량을 해보니까요. 김철수 씨가 자기 땅의 상징처럼 여겼던 그 오래된 돌담이 글쎄 이웃 땅을 무려 5평이나 침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5평이면 이게 결과 작은 면적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웃은 바로 돌담 허물고 원래대로 땅 돌려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법적 갈등이 시작됩니다. 도대체 뭐가 진짜 경계일까요?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온 저 돌담일까요? 아니면 그냥 종이 위에 그어진 선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갈등의 핵심이 딱 보이는 겁니다. 한쪽에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리적 경계, 그러니까 저 담장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구청 서고에 잠자고 있는 지도, 바로 지적도에 그려진 공식적 경계가 있는 거죠. 김철수 씨는 당연히 수십 년 된 담장을 믿는 거고 이웃은 법적인 지도를 들이미는 겁니다. 팽팽하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30년 동안 이어져 온 현실이 맞을까요? 아니면 흔들림 없는 공식 기록이 맞을까요?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 한번 예측해 보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에이, 설마 하실 수도 있는데 법원의 기본 원칙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종이, 즉 공식 기록이 먼저라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은 아주 단호해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담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공부상 경계, 그러니까 지적도에 의해서 확정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철수 씨가 아무리 이 담장 30년 넘었어요 하고 외쳐도 법적으로 진짜 경계선은 지적도에 그어진 바로 그 선이라는 거죠. 아니, 법원은 왜 이렇게 종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법적 안정성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눈에 보이는 담장이나 울타리를 기준으로 땅 주인이 막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밤에 몰래 담장을 1m만 옮겨도 땅 주인이 바뀌는 그런 엄청난 혼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흔들리지 않는 공식 기록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철수 씨는 이제 정말 희망이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원칙이 있으면 항상 예외도 있는 법이니까요. 이제 그 아주 좁고 희박하지만 그래도 존재하는 희망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법원이 예외를 인정해주는 경우는 딱 이 두 가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뿐입니다. 첫째, 애초에 지적도를 만들 때부터 측량 기점을 잘못 잡았다거나 하는 명백한 기술적인 실수가 있었다는 게 증명될 때. 그리고 둘째는 땅을 사고 팔 당시에 판매자랑 구매자, 양쪽 모두가 우리는 지도랑 상관없이 저기 저 담장을 기준으로 거래합시다 라고 명확하게 합의를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예외를 인정받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실제 대전지방법원 판례를 한번 볼까요? 원고가 이 지적도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한데요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옛날부터 쭉 이랬어요 같은 막연한 주장이나 그냥 그럴 것 같다는 느낌만으로는 법원을 절대 설득할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사나 측량 전문가 같은 전문가를 동원해서 지적도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걸 아주 과학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해야만 아주 조금이라도 이길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김철수 씨의 사례를 보니까 정말 남일 같지 않고 안타깝죠.
하지만 이런 악몽 같은 상황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려면 뭘 해야 하는지 그 실질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정말 큰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집이나 땅 사기 전에 계약서 특약사항에 경계보건 측량을 반드시 실시한다는 문구를 꼭 넣으세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20년 이상 남이 내 땅을 점유하고 있거나 내가 남의 땅을 점유한 경우에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도랑 토지대장 같은 공식 서류들의 내용이 서로 다른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교차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점유취득시효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면서도 또 복잡한 개념인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남의 땅이라도 20년 넘게 내 땅인 줄 알고 평화롭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용했다면 이제 그 땅은 내 겁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어쩌면 김철수 씨의 경우에도 전 주인이 20년 넘게 그 담장을 경계로 믿고 땅을 사용했다면 이걸 한번 주장해 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게 소유의 의사 같은 걸 증명하기가 정말 까다로워서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의 마무리를 하면서 토지 거래를 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슴에 딱 새겨야 할 핵심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눈보다 서류를 믿고 서류보다 측량을 믿어라. 내 눈에 보이는 담장이나 울타리보다 국가의 공식 서류를 먼저 믿어야 하고요. 그 서류조차 100% 믿지 말고 실제 측량 결과를 통해서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잡한 토지 분쟁 속에서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지름길입니다.